안녕하세요. 류용수 보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변제기간 일반적인 게 몇 개월이에요? 신속 이런 특별한 경우 빼고요. 일반적으로는 36개월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내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이 한 2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 빼니까 법원에 매달 100만 원씩 납부를 한다. 몇 개월? 36개월 동안. 그럼 얼마예요? 3,6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재산가치, 청산가치 얼마예요? 2천만 원. 3,600만 원 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재산이 2천이다. 그럼 100만 원 36개월 내도 3,600이잖아요. 5천보다 안 되죠. 이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요거 이상 되게 계산을 해야 돼요. 100만 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50개월 낸다라고 해야죠. 물론 또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충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스 계측이라고 해가지고 또 계산법이 있어요. 여하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이 6천이다. 그러면 60개월 가는 거예요. 재산이 7천이다. 최장 60개월이죠.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아니 너 재산 7천이면 7천 그거 팔아가지고 빚 다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딱 봐도 보이죠. 어떤 거예요? 이 청산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물론 청산가치를 0원으로 만들어도 기본 36개월은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이런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가지고 50개월, 60개월까지 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좀 줄일 수 없느냐. 어떻게 줄이겠어요? 청산가치를 줄여야 되니까. 청산가치 내 재산이라면서 그럼 내 재산을 줄이면 되겠네. 일단 눈에 보이는 재산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 차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가격이. 차량, 중고, 시가. 예, 그게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차를 난 안 몰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 차 팔으셔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 사용하시면 돼요. 혹은 그 돈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월세방을 잡으시든지 그러면 재산으로 안 잡혀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보통 차는 꼭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그럼 차는 중고시가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당이 잡혀지면 그 채무액은 빼겠죠. 그리고 해약 환급금, 여러분들 보험 해약 환급금 있죠. 예상 해약 환급금입니다.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해약 환급금도 그 재산이에요. 그래서 꼭 필수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게 몸까지 아파가지고 보장 못 받으면 병원비 없으면 정말 힘들죠, 그러면. 근데 그런 필수적인 보험 말고 나머지 보험은요, 해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도 재산이에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생활비로 쓰시면 돼요. 일반적인 생활비.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쓰지 않나요? 일반 가정. 아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도요, 25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잡혀요. 25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이 재산으로 잡히는 거지. 그래서 250만 원 밑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넘는 거에 대해서 재산으로 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퇴직금도 재산으로 2분의 1 잡혀요. 퇴직연금은 안 잡혀요. 퇴직금 2분의 1 잡히니까 요것도 어려우시면 중간 정산 받으셔가지고 생활비로 쓰시면 돼요. 그래야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재산 말고 최근 1년 이내 대출 받으신 거 있죠. 요거 어디다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소명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용처가 불분명해. 그러면 그것도 다 재산으로 잡혀요. 그리고 편파변제. 채권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지인한테 돈 빌린 게 있네? 그 사람한테 먼저 갚고 싶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2천만 원 갚아버렸다. 딴 채권자들은 안 갚으면서. 그럼 그 2천만 원 싹 다 재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게 중요해요. 1년치 거래 내역을 다 봐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거래된 거는 왜 거래됐는지 다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드로 사치 부리신 거 있죠. 일반적인 괜찮아요. 근데 TV를 몇백만 원짜리 구입했다든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냉장고를 샀다든지 이런 것도 재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청산가치가 증가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만 청산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 이내 거래 내역을 봤을 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파변제인 경우는 싹 다 청산가치 잡혀서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월 변제금이 높아지고 그리고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처분하셔서 생활비로 쓰시고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산가치를 낮춰서 36개월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님이랑 잘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